오늘은 에러 핸들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기 만든 코드는 싹 지우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우기 싫다라고 하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드시면은 됩니다. 저는 지우는 걸 선호합니다. 에러 핸들러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세 가지 종류의 에러 핸들링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assert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assert, 일단은 여기 이제 public 그리고 few 이렇게 표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에러 핸들링을 이미 하나는 배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require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require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앞에는 이 조건문 true 또는 false가 들어가고 여기는 error message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에러 메시지는 한글로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리턴을 하는, 여기 있는 조건이 언제나 true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uint 256a는 1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조건문이 이 앞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형태죠. 물론 여기다 true, false 그냥 써도 됩니다. 사실 쓸모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require 말고도 이제 rever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 require, rever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require 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가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오게 됩니다. assert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만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false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시점에 에러를 리턴을 합니다. 별도의 에러 메시지가 없이 말이죠. 반대로 이제 revert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에러를 발생하고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값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equire는 assert랑 revert가 합쳐진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require는 assert랑 revert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작동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assert 하고서 fals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에러가 되겠죠. 만약에 false가 나오면은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거는 언제나 에러를 발생합니다. 리버트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에러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효용성이 좀 한계가 있어요. 리버트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리버트를 보통 if문이랑 같이 활용을 합니다. if문으로 이렇게 감싸서 사용을 하는데 굳이 if문이 들어갈 거면 require를 더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리버트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require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deploy를 해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always assert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에러 발생을 하죠. 정상적으로 error occur 이렇게 되어 있고요. always require 이것도 에러를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에러 메시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에러 메시지 발생을 했죠. always revert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했죠. 언제나 true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에러 핸들링인데, 그럼 이제 한 가지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require이랑 revert는 장점이 있어요. 이 assert에 비해서 장점. 어떤 장점이냐? 바로 환불이 됩니다. 가스가 환불이 돼요. 100% 모든 가스가 환불될 리는 없고요. 당연히 아주 많은 양의 가스가 환불이 됩니다.
반대로 assert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거겠죠. 아니, 리볼트는 언제나 에러만 나오고 뭐 조건문에 쓰이는 이런 명령이면은 이거 그냥 require 쓰는 게 낫겠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assert는 그냥 조건문인데 여기는 뭐 에러 메시지도 안 표현되네, 표현이 안 되네. 그러면 근데 심지어 환불도 안 돼, 가스 환불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왜 써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 모든 개발자들이 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용법의 해석이 있어요. 솔리디티 만든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require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문이 결국은 매번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일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전달한 값, 매개 변수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더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A랑 B에 대한 값이 필요할 때, 검증을 해야 될 때, 이건 사용자가 전달한 값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require를 사용을 해서 뭐 A에 대한 검증, B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ssert는 언제 사용을 하냐? assert의 사용처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변경이 되면 안 되는데 변경이 돼서 에러가 생길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동작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assert라는 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assert는 require도 써도 되겠지만은 보통 개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당연하겠죠.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assert들로 중간중간 검증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주는 형태가 많고, 그리고 실사용할 때는 require를 통해서 조건문 플러스 에러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에러 캐칭이 될 테니까 require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개발 단계 또는 중심 로직,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로직들에서 의도와 다르게 동작을 할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곳에 이 assert를 넣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f문이 없기 때문에 보통 if문으로 감싸진 곳에서 에러를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사용이 덜 하지 않나. 물론 실제 사용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용법의 이해는 하셨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솔리디티 버전에 대한 거예요. 버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솔리디티 0.4.2.2 버전에서 0.7.x 버전까지에서만 이제 확정적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이상 이제 8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개념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솔리디티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보시다 보면은 지금 솔리디티의 최신 버전은 0.8.26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아랫 버전의 솔리디티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그런 기존의 컨트랙트를 상속해서 쓴다든지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옛날 버전의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용법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기본적인 용법은 이 assert 그리고 require
revert 요 세 개에 대한 기본적인 용법은 이해를 하셨으니 실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이제 require 정도로 대부분 검증을 하실 수 있어서 개발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에러 핸들링에 대한 8 버전, 0.8 버전 이상에 대한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생겼냐? 제가 assaul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스 환불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assault가 버전에 따라서 이 가스 환불 비용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가스가 환불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에서는 환불이 돼서 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실제 에러 코드 상에서도 과거 버전의 거를 사용을 했을 때와 이제 8버전, 0.8 버전으로 했을 때는 에러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요. 저는 지금 이미 애초에 0.8.25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 에러가 생겼을 때 assault로 에러를 만들어도 rever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 invalid, op 코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변화도 좀 생겼다. 그리고 assault를 solidity 0.8.7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은 assault의 용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내부적 에러 테스트에 사용을 해라. 그리고 불변성 체크로 사용을 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퍼블릭 레벨에서는 assault 사용을 좀 지양해 줘라 라고 말씀을 솔리디티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에러 핸들러가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깊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 컨트랙트 개발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차원적인 개발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 때는 assault나 require 정도만 사용을 해서도 대부분의 코드들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복잡한 코드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